안녕하십니까. 강훈식 비서실장이 김현지에 대해서 뭐라고 했냐. 강훈식 실장이 김현지는 직언을 잘하는 사람이다. 그러면서 그 김현지를 부속실장 보내는 인사는 이미 오래전부터, 한 달 전부터 준비했다. 따라서 이제 그 김현지를 국감에 출석 안 시키려고 갑자기 부속실장 바꾼 게 아니다. 이런 이제 그 이야기를 했는데, 이것도 저는 새빨간 거짓말이다. 이렇게 봅니다. 먼저 이제 그 거짓말이 왜 거짓말인지 보기 전에 강훈식부터요. 강훈식이는 자기가 실세다. 이렇게 떠드는데요. 실세가, 내가 실세라고 말하는 사람 본 적이 있습니까? 예를 들어 이제 진짜 실세가 김영삼 대통령이 되는 김현철이죠. 김현철이가 이제 내가 실세다. 이렇게 말하는 거 본 적이 있습니까? 또 김대중 때는 아들 3명 홍삼 트리오. 근데 내가 실세라고 말한 적이 있습니까? 또 권노갑이나 하나갑이 이 사람들이 내가 실세다 말한 적이 있습니까? 없잖아요. 아니 이명박 때는 이상덕 의원이 실세죠. 진짜 실세야. 근데 내가 실세다 말 안 합니다. 실세는 자기가 실세라고 말 안 합니다. 그렇잖아요. 근데 강훈식이가 김현지가 아니고 내가 실세다 이렇게 말한 자체가 역으로 어렵게 강훈식이는 빠지고 김현지가 실세다 이걸 역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실제 그 강훈식 비서실장이 자기가 잘나가지고 비서실장 된 게 아니에요. 김현지가 찍어준 거예요. 원래는 이게 홍익표나 서초구의 그 서울시장 논다는 홍익표나 다른 사람이 비서실장이 거명됐는데 김현지가 강훈식을 비서실장으로 추천해서 됐다. 이런 게 소문이 파다하고 아마 국민의힘의 그 박정훈 의원도 그런 비슷한 이야기를 한 것 같은데 강훈식 자체가요. 김현지가 시켜준 겁니다. 야 강훈식 네가 잘나서 비서실장 된 게 아니야. 김현지가 니를 찍어준 거야. 근데 뭐 네가 김현지 앞에 네가 실세라면 말이 되냐. 이걸 먼저 지적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강훈식이 말이요. 진짜 황당한 게 김현지가 직언을 잘한다고 참 이게 그 지나가는 성남의 개가 하늘 보고 앙천대소하겠네. 하늘을 보고 깔깔깔 웃는 앙천대소. 성남에 지나가는 개가 김현지가요. 직언을 잘한다. 이게 말이 됩니까? 김현지의 과거를 보자고요. 김현지가 이제 그 대장동 사업 도와주고 대장동의 아파트를 특혜 분양받았죠. 2배 올랐어요. 대장동 사업에 직언했습니까? 직언을 한 게 아니고 오히려 유착이 돼가지고 아파트 하나를 분양을 받았다. 특혜 분양. 이렇게 봐야죠. 그 다음에 백현동에 때 옹백 아파트 안 된다고 김현지가 직언했습니까? 그게 아니고 오히려 성남의제 21 그때 그 산림청장 된 김인호 거기 그 집행위원회 신구대학 교수 내세워가지고 백현동의 그 환경영향평가 아무 문제 없다. 옹백 아파트 언급도 안 했어요. 그러면 이게 그 직언한 겁니까? 대장동, 백현동 직언한 게 있습니까? 그리고 옛날에 그 이재명을 공격하는 그 국민의 새누리당, 옛날에 새누리당, 지금 국민의힘, 거기 그 시의원 3명을요, 공격하려고요, 괴문자를, 말도 안 되는 게 뭐 성추행 괴문자를 33,000개 보내가 벌금 150만 원 전과를 받았는데 이게 이재명한테 직언한 겁니까? 그러면서 이게 그 시민단체 하면서 사무실요, 시청에 2층에 쓰고 보조금을 18억 받았는데 이게 직언하면 이렇게 됩니까? 김현지가 이재명한테 직언한 게 뭐 있어요? 예를 들어 이재명이 변호사 12명을 요직에 보냈는데 직언하면 안 됩니다. 대통령님 안 됩니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다 12명을 요직에 보냈는데 이게 직언한 게 뭐 있습니까? 오히려 옛날에 이재명이 검찰에서 조사받으러 와라 이랬더니 문자를 보여주면서 의원님 전쟁입니다. 이제 전쟁입니다. 이게 직언입니까? 이재명이 보고 검찰하고 이제 전쟁입니다. 이게 직언한 거냐고요. 김현지가 직언한 게 뭐 있습니까? 전부 이재명과 유착해서 범죄 의혹에만 연루돼 있지. 김현지가 직언한 거는 본 적이 없다. 본 적이 없다. 어디서 강훈식이 네가 이게 김현지하고 이재명 관계를 네가 어떻게 하냐? 너는 원래 이게 이재명계도 아니잖아. 원래 이재명계 아니잖아. 너 손학규계지. 손학규계냐?
원래는 그거 아니잖아. 근데 뭘 둘이 관계를 네가 안다고, 둘이 관계를 30년 동안 둘이 관계를 네가 어떻게 안다고 직언한다고 떠드냐. 정말 이게 부끄럽다. 강훈씨 부끄럽다. 부끄러워. 모르면 그냥 입 닥치고 있으라고. 김현지하고 이재명 관계를 네가 어떻게 알아? 네보다 30년 더, 너 이재명하고 안지 몇 달 되지도 않았는데. 진짜 황당한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강훈씨가 김현지 인사가 한 달 전부터 뭐 치밀하게 준비됐다 이러고 있잖아요. 근데 지금 보세요. 잘 봐야 돼요. 김현지를 총무비서관에서 갑자기 이제 청문회 국회 안 놀라고요. 국정감사. 김현지를 갑자기 부속실장으로 1부속실장 돌리잖아. 그 다음에 1부속실장 하는 사람은 갑자기 가니까 갈 데가 없잖아. 그러니까 이제 부랴부랴 대변인 하나를 복수로 만든 거예요. 원래는요, 한 달 전부터 치밀하게 준비하면요, 대변인을 2명 둔다는 게 말 됩니까? 이게 말이 되냐고요. 그러니까 계속 엇박자가 혼선이 나잖아. 그러니까 워낙 갑자기 바꾸니까 김남주의를 쫓아낼 수는 없고 강유정도 쫓아낼 수가 없으니 갑자기 대변인 2명 되는데 아마 곧 1명으로 하겠죠. 이것만 봐도 그냥 얼마나 급하게 됐냐 말이야. 그러고 돌려막는데 총무비서관이 없잖아. 그래서 누굴 뺐냐면요, 김혜경이를 모시던 제2부속실장, 김혜경을 모시는 부속실장 윤기천이죠. 윤기천. 구청장 출신의 성남 라인. 윤기천을 총무비서관을 옮긴 거예요. 그래서 지금 현재 그 제2부속실장이 공석입니다. 야, 강훈씨, 임마. 한 달 전부터 준비했다더니, 저 공석이냐? 그 대변인이 2명이냐? 한 달 전부터 준비하면 대변인도 어떻게 할지 딱 1명 정하고 제2부속실장 누가 될지 다 이게 인사가 톱니바퀴처럼 맞아야지. 한 달 전부터 준비해가 그래 부랴부랴. 지금 피해본 사람이 김혜경이밖에 더 있냐? 오죽하면 이석정이 나가지고 기가 아파가지고 이석정, 기가 어지러워가지고 얼마나 스트레스 받으면 맨날 김현지만 챙기고 김현지 부속실장 또 옆자리 갖다 놔면 김혜경이가 얼마나 질투하겠냐? 김혜경이가 얼마나 불안하고 질투하겠냐고, 열받겠냐고. 그러다가 김혜경이 부속실장까지 빼가지고 총무로 비서관 바꿔나면 김혜경이는 이제 왕따 됐네. 완전히 현지공한테 밀려가지고 해경공이 완전히 왕따가 돼버렸네. 자기 부속실장을 빼가지고 김현지는 1부속실장 이재명하고 매일 붙어있고 자기는 부속실장도 이게 총무로 빼가버리면 김현지만 완전히 낙동강 오리알 됐네. 버림받았잖아. 지금 뭐야, 부속실장이 없잖아. 한 달 전부터 준비했다면서 왜 대안이 없냐. 참 이게 안 그래도 이게 열받죠. 김혜경 입장에. 아니 생활비를 뭐 주더라도 남편이 비자금만 해도 열받는데 그때요. 2003년입니다. 22년 전에 2003년에 이재명이가 변호사비 성공보수 2천만 원을요 김현지한테 넘겨줘 버렸잖아요. 이제 들통났잖아. 그 김혜경이가 이거 참고 있을까요? 아니 제가 어떤 여자인데 제가 가진 지금을 하시면 1억 대요. 그때 2천만 원이면 지금 1억입니다. 맞죠? 제가 대충 계산해 봤어요. 22년 전입니다. 뭐 대충 뭐 짜장면 값으로 환산해 보든지 아니면 이제 엄마 아파트 가격으로 많이 환산하는데 하여튼 그때 직감적으로 2003년이면요. 그때 이제 급여들이 나오거든요. 급여 2003년. 그때 급여로 치면 지금 거의 뭐 몇 배는 올랐을 겁니다. 제가 어떤 여자한테 집사람 몰래 비자금 만들어서 1억을 여자한테 줬다. 그러면 이게 나중에 알게 됐다. 가만히 있을까요? 가만히 있으면 이게 그런 게 정상적인 상식적인 사람은 가만히 있지 않죠. 김혜경이가 이걸 알고 내 몰래 그때 생활비도 제대로 안 주고 우리 그렇게 힘들게 살았는데 내 몰래 2천만 원을 김현지를 갖다 줘? 그때 2천만 원이면 지금 한 1억 될 겁니다. 얼마나 이게 분노할까요? 거기다가 김현지를 또 24시간 옆에다가 또 둬? 그러면서 내 부속실장을 빼가? 총으로? 그러니까 이석정 어지럼증이 나가지고 스트레스를 얼마나 많이 받으면 그때 이거 일본 총리 이시바 안 갔잖아요. 이석정으로. 참 이게 심각합니다. 나라 꼴이. 하여튼 김현지 문제는요. 우리가 끝까지 김현지 게이트는 큽니다. 김현지가 이재명의 모든 자금, 그 다음에 모든 변호사 선임과 자리 챙기고요. 모든 걸 이게 다 한 거예요. 김현지가 무너지면 이재명도 무너집니다. 우리 김현지 게이트는 끝까지 파헤치되고 국민의힘 추석 끝나더라도 국감에 우상호 그랬잖아. 우상호가 100% 나간다고. 100% 나간다고. 불러내야 돼요. 불러내고 뭘 묻느냐. 물을 게 많지.
바로 이제 그 변호인 인사 개입. 강선우를 왜 그만두게 했느냐? 김현지가 전화해서 인사 개입. 또 이게 이재명의 변호사 관리, 변호사비나. 그 다음에 중요한 게 특활비죠. 특활비를 4건 중에 1건이 불법으로 횡령, 예산 잘못된 거다. 이건 뉴스타파가 폭로한 거죠. 특활비. 4건 중에 1건이 잘못 집행된 범죄입니다. 하여튼 이 김현지가 와서 인사참사, 그 다음에 그 예산, 횡령, 이런 문제들 하나하나게 이거 따지고 들고, 또 이게 좀 지나간 일이지만 그것도 이 질문할 수 있죠. 뭐 지나간 검증할 수 있는 거니까 지나간 거지만, 옛날에 경기도에서 할 때 컴퓨터 다 바꾸는 증거인멸, 또 이게 이재명의 장롱의 현금, 이런 문제 하나하나게 이거 따지고 들면요, 김현지가 아주 이게 다혈질입니다. 폭발하는 성격이야. 그러니까 국회의원들이 조금만 약간만 자극하면요, 폭발해서 있는 말 없는 말 다 뜯을 겁니다. 그러면 이게 그 나라에 경천동지할 일들이 벌어질 거다. 하여튼 이 김현지 문제는 추석 연휴 이후에 국감에서 끝까지 물고 늘어져야 된다. 김현지가 무너지면 이재명도 무너진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